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어와 우리말의 모음 발음 차이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모음을 홀대하는 영어의 만행에 대해 알아보겠다라고 살짝 힌트를 드렸더니 감이 좋으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오늘 영상의 주제를 정확히 예측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영어 발음 공부에 꽂히자 이걸 모르고는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슈아 발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광고나 협찬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이름도 이상한 슈아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걸 모르면 영어 발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걸까요?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은 우리말과 영어 모음의 기본적인 발음 규칙 차이에 대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세종대왕님 덕분에 한국어는 모음의 글자 표기와 소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언어가 되었죠. 아는 아 그대로, 야는 야 그대로 발음이 되고 단어나 문장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 소리가 생략되거나 변형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어는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에는 총 5개의 모음이 있는데요. 이 모음들이 어떤 단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그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파벳 A를 예로 들면 apple에서는 에 소리가 나고 spar에서는 아 소리가 나고 hate에서는 a 소리가 나죠. 다른 모음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표기만 보고는 소리를 유추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대충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살짝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령 hate, fate 이런 단어들의 발음을 제대로 숙지하고 나면 앞글자만 다른 gate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어떻게 읽는지 느낌이 오게 되죠. 하지만 이게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예외가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enterprise 이 단어의 맨 앞글자 e는 enter, 에 소리가 나지만 entrepreneur 이 단어의 맨 앞글자는 entre, 아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는 무슨 규칙도 없어요. 그냥 그 단어의 어원이 프랑스어냐 이탈리아어냐 이런 이유에 따라서 마음대로 달라집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하지만 이렇게 제멋대로인 영어 모음 발음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강세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는 단어에 들어간 모음의 발음을 변형하거나 생략하는 일이 절대 없지만 영어는 강세가 들어간 모음 한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발음은 그냥 대충 날려버립니다. A든 E든 O든 강세를 받지 못한 모음들은 그냥 똑같이 힘없는 소리가 돼서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이때 이 힘없이 후루룩 날아가는 소리가 바로 슈아 발음입니다.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뒤집어진 이처럼 표기되는데요. 제가 도입부에서 슈아를 영어 발음의 꽃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건 결코 오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슈아는 한국어에 전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공부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강세를 받지 못한 모음들이 대부분 슈아로 변한다는 설명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슈아는 객관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영어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음 발음입니다. 슈아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이제 이 발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소리는 입을 조금만 벌리고 혀를 중간보다 조금 낮게 내린 상태에서 아주 작고 빠르게 공기를 내뱉는 소리입니다.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죠? 사실 이게 한국어에는 전혀 없는 소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어떤 한국인 강사분은 이 소리를 시체 모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원어민 강사분은 이 소리를 lazy Friday afternoon sound, 다시 말해서 나른한 금요일 오후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 공통점은 슈아 발음이 최대한 긴장을 풀고 대충 내는 소리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리를 멍을 때려야만 나는 소리라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뭐 아라든지 어라든지 특정한 모음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입모양 말고 우리가 입 근육의 모든 힘을 뺐을 때 소위 말해서 멍을 때릴 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입모양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주 짧게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영단어에서 강세가 없는 모음, 발음기호로 이렇게 표기된 모음에서는 모두 이렇게 짧고 작고 힘없고 음도 낮은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음 하나를 달랑 연습한다고 해서 이 소리를 바로 실전 스피킹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낯선 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음 기호에 뒤집어진 이 표기가 있는 단어들을 찾아서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 덩어리 발음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슈아 소리가 포함된 짧은 단어를 몇 개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개의 영단어는 앞부분에 슈아 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About, agree, upon, unless, police. 반면에 지금부터 읽어드릴 단어들은 슈아 소리를 중간 혹은 끝부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Other, area, ever, policy, carrot. 지금 들려드린 단어들의 발음은 모두 미국 영어 기준이고요.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자모음을 더욱 더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같은 단어라도 더 많은 음절에서 슈아 발음이 납니다. 가령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두 단어를 미국에서는 care, air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만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care, air 이런 식으로 끝부분 자음까지 날려버리고 슈아를 넣어서 발음합니다. 어떤 나라의 발음을 기준으로 삼으실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겠지만 어쨌든 슈아 연습의 핵심은 이 소리가 들어간 짧은 단어들을 찾아서 덩어리로 연습해 보시고 그 소리가 조금 입에 붙는다 싶으시면 점점 더 긴 단어를 찾아서 발음해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모음에 관계없이 발음 기호상 슈아로 표기된 곳에서는 모두 똑같은 소리가 난다는 점, 그리고 이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무슨 발음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과 목의 힘을 최대한 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영어 발음 공부의 필수 요소인 슈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강세를 받지 못한 모음이 마치 멍을 때리듯이 힘없는 소리로 발음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슈아는 영어의 특징적인 요소이자 해당 언어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소리이고 따라서 반드시 익혀야 할 개념인 동시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중점을 둔 발음 공부의 출발점으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슈아의 기본적인 개념과 발음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슈아 발음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영어 문장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